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내용이 담겨있다는 엑스파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요. 또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 일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경선 일정 연기 논란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보 각자 지지율과 무관하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말 격동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엑스파일 논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일정 갈등이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어떨까요?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가 이 머니투데이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33.9%, 이재명 경기지사 27.2%, 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3%, 정세균 전 국무총리 4.7%, 최재형 감사원장이 4.5%,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기는 한데 윤석열 33.9, 이재명 27.2,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30%대에서 좀 주춤한 모습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엑스파일 그리고 경선 일정이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일단은 여권과 야권을 대표하게 될 이 잠룡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가상 대결 결과가 어떻게 또 나타났을까요? 네, 만약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또 윤석열 양자 대결로 맞붙게 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윤석열 48.3%, 이재명 43.1%,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양자 대결에서 더 앞서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 이 지지율 변동상을 보면 윤 전 총장도 조금 주춤하고 이재명 지사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도 상당히 좁혀져 있는 아주 역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변수를 잘 돌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불거진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 논란, 야권에서는 불법 사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대선 지지율과 정치권에는 어떤 실제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야권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인데 아직 대선 도전이나 정치 참여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이나 2030, MZ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이른바 아직까지는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라는 설명을 많이 붙이게 되는데 그런 만큼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자칫 윤 전 총장이 흔들리게 되면 여권 내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의 공통점은 현 정부 관련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흔들리게 되면 최재형 감사원장 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잠룡들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엑스파일은 없다. 검증 자료를 쌓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또 한 발을 뺀 모양새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선 관련된 여론은 상당히 여권 내에서는 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엑스파일과 관련해서는 또 송영길 대표에서 송 대표가 먼저 거론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받게 되는데 송 대표의 해명은 그렇죠.
X파일이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이 파일 또 정보들을 차근차근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 또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엑스파일과 관련된 거 아니냐, 여권 내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겠지만 네. 사실 지금 송영길 대표에게 더 닥쳐 있는 난감한 상황은 경선 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지층들이 경선 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JTBC가 여론조사 기관 이제 리얼미터에 의해서 19일, 20일 실시를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전체 결과도 절반 이상이 이 경선 일정 그대로 가야 된다. 이 55.8%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이게 민주당 지지층의 의향일 거예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넘는 51.2%가 일정 그대로 가라. 9월 달에 선출하라. 근데 일단 송 대표는 25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최종적으로 그래도 내가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또 발언까지 한 셈이기 때문에 네네. 이 송 대표가 어떤 결정을 25일 내릴지 어떨지 또 결론을 또 너무 질질 끌 수는 없거든요. 네. 상당히 이 경선 일정과 관련돼서 이 결단, 송 대표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2일에 지금 결론을 못 내렸고 25일로 결정을 미룬 상태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있어서 이날 만약에 경선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정말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여권 대선 구도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25일 날 이제 경선 일정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는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유력 대선 후보니까 이 경선 일정 연기에 선을 그었던 것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나 자신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탄력이 붙을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경선 일정이 연기된다면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또 이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자기 대권 구도, 특히 이제 여권 내에서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선 일정이 연기된다면 이 지사는 타격을 받겠지만 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로서는 그래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 자기 대권 구도에서 여권 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시점인데 송영길 대표로서는 확실하게 또 결정을 내려줘야 될 상황이고요. 자, 그 결과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보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여러 측면에서 난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있고요. 윤 전 검찰총장의 영입 문제도 난제가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현재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도 높고 또 유엔크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기대감을 많이 받는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도 불거졌죠. 네. 여러 가지 또 이게 당대표가 결정해야 될 부담이 높은 많은 또 정치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두통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개를 해드렸던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이 현상의 여진 또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는지 잘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물어봤는데 10명 중 6명 가까이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으로 나왔고 부정 기대는 절반 정도인 29.2%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부정보다 긍정 기대가 거의 2배 가까이 높다. 이건 아직도 이준석 대표 이게 30대의 이 돌풍이 참 무섭네요. 네. 그만큼 전반적인 여론으로 이준석 대표의 기대감이 여전히 작동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은 만큼 또 부담감이 상당할 텐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언급보다는 논의를 좀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신중론을 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8일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인지 반대인지 물어봤는데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계의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된다. 또 이준석 대표의 발언처럼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론이 워낙 찬성 의견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또 여론의 부담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관련 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냐. 이 부분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막 시험 때 오른 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한 또 의미가 실릴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대답을 내놓을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